안녕하세요. 토마스 아카데미 수리논술 강사 한교욱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은 일단 현재 막 이제 수리논술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OT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 시점에서 수리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약간 좀 정시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가 또는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점수가 호락호락하게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정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원서를 쓰기 위해서 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리논술을 시작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건대 입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좀 데이터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올해 이제 논술 시험 범위입니다. 보면 연대나 고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대부분은 일단 확통과 기하 범위에서 논술을 치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중대 의학학 계열만 일반 계열 일반 전형이고요. 여기 중대 일반 올해 이제 창의형이 최초로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면서 미적분 범위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검색 순위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검색을 좀 자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적분 범주 내에서 인하대, 아주대, 그 다음에 숭실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이 미적분 범주 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원, 수투 내 거의 대부분은 약술인데요. 이중에 수리논술은 이제 성균관대라든지 서울여대, 덕성여대 등이 일반적으로 수리논술을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 내에서. 보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동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약 기하하고 확통을 준비를 하고 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이적분까지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는 이 표는 올해 아이들이 봐야 되는 논술 시험 일정입니다. 보시면 수능 전에 시립대, 연대, 그 다음에 중대 창의, 그 다음에 단대 이런 학교들이 논술을 보고 그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아마 학생 상태나 학생의 성적 여하에 따라서 아마 일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아마 조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이 수능 끝난 11월 21일 토요일 일정만 약간의 좀 변동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대, 이공대 입시 결과인데요. 학생들의 성적을 봤더니 수능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수학은 상당히 좀 탁월한 성적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국어 성적이 은근히 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도 수학은 잘합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은데 국어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수학은 나오는데 영어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탐구가 좀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은근히 많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어찌됐든 간 수리논술이 조금 유리한 이런 전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보는 이 데이터는 중앙대 입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여드린 이유는 최저의 위력?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중앙대가 3학년이고요.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환산을 좀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작년에 영어가 어렵긴 했지만 그 전년도를 대비하더라도 실질 경쟁률과 최초 경쟁률 대비를 하면 한 5분의 1 토막 정도, 4분의 1 토막 정도 이 정도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논술이 그냥 최초 경쟁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 경쟁률을 갖다 놓고 보면 이 정도 내에서 경쟁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대비반으로 해서 기하하고 확통 범위까지 커버를 해줄 텐데요. 정규 수업 시간에 현재 이제 이번 진행하는 구주 커리에는 기하 확통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기간도 짧고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라 그럼 선생님 기하고 확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특강하는 영상을 아마 학생들한테 보내주기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기본 개념 강의이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좀 다진 다음에 파이널이나 아니면 이 구주 컬이 지난 다음에 아마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실전 문제 연습할 거고요. 첨삭은 다 1대1로만. 이 1대1로 첨삭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식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 다음에 이 학기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이 학생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대학의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하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SNS를 통해서 질답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은 영상을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해놓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건 있는데, 이 시기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영상에 너무 의존을 하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보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한번 메모한 거 가지고 열심히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그게 이제 성적 향상이나 실력 향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좀 합니다. 논술을 수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처리해 줍니다. 첨삭도 다 처리하고 그래서 학생들한 질문도 다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친구들이 집에 가서 수능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면 4개, 5개 정도 문제만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왜 애들이 대학을 논술을 열심히 들었는데 한 20-30% 정도 합격률밖에 안 나오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다 해 줬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무제한으로 풀어 주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잘 안 붙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량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좀 구별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업 시작할 때 첨삭을 다 끝내 놓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내엔 저는 첨삭 대신에 문제풀이 위주로 또는 수식 설명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풀로 처리를 했더니 한 6개에서 7개, 많으면 한 8개 정도를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최대한 수업으로 문제를 좀 풀어 주고요. 수식을 쓰는 근거, 그다음에 올바른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학교들의 유의점,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알려주고, 그러고 이 풀어준 내용을 집에 가서 대신 숙제를 좀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중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논제들을 풀어가는데, 그 정도 시간을 좀 투자를 했더니 합격률도 올라가고 학생들의 실력이 느는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간 수업 시작할 때 조금 전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또는 그 아이들 학생 숙제해온 것을 첨삭을 좀 진행을 하고, 그 첨삭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이제 논제를 좀 막 풀고 있고요. 그럼 첨삭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막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의 커리, 9주차 커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본 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함수부터 수열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조금 접근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서.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이제 덧셈 정리,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활용뿐만 아니라 수험뿐만 아니라 이제 미적분 범위 내에 있는 초람세 극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미분도 같이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의 극한, 기납법, 수열의 기납적 정의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수열과 연관 있는, 적분하고도 연관 있는 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통으로 다루고 6주차까지 기본적인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다 모두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서 각 대학들의 기출의 성격이 이렇게 되고 이 학교의 논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좀 한번 접근을 해봐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이런 학교들을 좀 탐색하는 기간, 그다음에 논술을 접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주에서 구조는 약간 기존에 했던 것들에 관한 심화?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극한을 하는데 도형을 조금 더 어렵게 낸다든지, 사각함수 활용을 하는데 사각형이 나오고 사각형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룬다든지, 이런 심화적인 내용을 좀 다루면서 이것에 의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탈락하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화 커리까지 해서 총 9주 정도까지 커리를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기하 확통에 관한 논제를 가지고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즉 이것저것 섞여져 있는 것들을 다루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9월이니까 파이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했던 영상인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